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차 시장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시장 정말 크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 불신도 엄청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명하게, 똑똑하게 중고차를 살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중고차 보러 가면 딱 이런 느낌이죠. 와, 이거 진짜 괜찮은 매물인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은 뭐 그런 거 아닐까? 정말 시한폭탄을 사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정보가 힘이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 힘을 딱 쥐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왜 우리는 중고차를 살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불신의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25배. 이게 뭐냐면요. 2011년 기준으로 신차 시장보다 중고차 시장이 무려 2.25배나 더 컸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차가 한 147만 대 팔릴 때 중고차는 330만 대가 거래됐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시장이 큰데 왜 우리 머릿속에는 중고차 시장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딱 박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 답은 이 조사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자료이긴 한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중고차 살 때 뭘 가장 두려워할까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차량 품질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이 차가 진짜 괜찮은 건지, 혹시 문제 있는 차는 아닌지, 바로 이 근본적인 불안감이 가장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죠. 첫 번째는 당사자 거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뭐 딜러 같은 중간 상인 없이요.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한 방식이죠. 두 번째는 사업자 거래인데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중고차 매매 상사 있잖아요. 거기 가서 딜러를 통해서 거래하는 좀 더 공식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 거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시장은 아니고요. 주로 딜러들이 좋은 차를 대량으로 사오는 일종의 도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딱 정리가 되죠? 당사자 거래, 즉 직거래는 가격 면에서는 제일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사업자 거래는 딜러를 끼니까 가격은 좀 불리할 수 있지만 대신 법적인 보호도 되고 보증도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죠. 경매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우리 선택지는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 핵심에 있는 숨겨진 함정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투명성을 가리는 회색 지대죠. 공식 통계만 보면요. 2011년에 사업자 거래가 187만 건으로 가장 많긴 해요. 그런데 당사자 거래도 보세요. 무려 139만 건이나 됩니다. 개인끼리 이렇게나 많이 거래를 한다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당사자 거래라는 이름표 뒤에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면요? 바로 이겁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가 개인 간 직거래라고 알고 있는 이 당사자 거래 중에서 진짜 순수한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고작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바로 이게 위장 당사자 거래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자나 심지어 일부 딜러들이 세금도 피하고 법적인 책임도 안 지려고 그냥 개인인 척하면서 차를 파는 거죠.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여기, 이 회색지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 시장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이 문제점을 넘어서
시장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바람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흐름이 보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요, 정말 깜깜이 시장이었어요. 지역별로 독점하고 가격도 제멋대로였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SK엔카 같은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가격 비교라는 게 가능해졌어요. 투명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SK,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면서 인증 중고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기업들이 내세운 신뢰의 기준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차량 상태를 막 125가지나 되는 항목으로 꼼꼼하게 진단하고 차를 산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며칠 안에 환불도 해주고 또 몇 달 동안은 보증까지 해주는 거죠. 가격도 딱 정해놓고 흥정 없는 정찰제를 도입했고요. 이런 것들 사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시장의 판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여러분의 선택은 이 두 가지 길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회색 지대입니다. 위장거래 같은 거죠. 운이 좋으면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정보도 불투명하죠. 다른 하나는 진화하는 시장입니다. 인증 중고차 같은 거요. 처음엔 돈이 좀 더 들 수 있지만 대신 꼼꼼한 진단, 확실한 보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냐, 신뢰냐의 문제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요, 판매자가 정보를 독점했어요. 소비자는 그냥 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걸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다음 차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